어제 검찰 내부 회의에서 또 한 명의 돌직구를 날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이 광주에서 모처럼 올라왔는데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면전에서 한 말 함께 보시죠. 이 부분인데 최강욱 공식기관 비서관에 대한 기소를 거부한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면전에서 그냥 문창석 광주지검장이 돌직구를 날렸어요. 예. 대검 어제 총선 대비 수사회의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윤 총장이 회의실 떠나자마자 광주에서 올라온 문찬석 지검장이 거참 말이야 입을 엽니다. 총장이 말이야 3번이나 기소를 지시했는데 누가 안 따랐다며. 총장의 지시를 3번이나 안 따른 건 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대노를 했다는 거예요. 이성윤 지검장 앞에서.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문찬석 광주지검장의 돌직구는 계속되는데요. 총장의 지시를 말이야 중앙지검장이 거부했다는데 이게 말이 돼? 거의 광주지검장이 훈계를 내고 있어요. 이성윤 지검장 앞에서. 여기에 대해서 중앙지검, 대검 못 들래? 좀 설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거의 돌직구, 면전, 핀잔을 줍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저희들의 취재에 따르면 묵묵부답이었지만 얼굴이 빨갛게 상기도 했더라. 참석자들은 그렇게 묘사했고요. 자, 대검 간부 A씨는요. 아니 문지검장님 오늘 회의 주제와 좀 맞지 않습니다. 그만하시죠. 라고 만류를 했다는 후문인데 흥미로운 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문창석 지검장보다 한 기수 위입니다. 그런데 문창석 지검장이 이성윤 지검장보다 한 살 나이가 또 많아요. 그러니까 못할 말은 아니었다. 검찰 내에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직 부장검사 B씨는요. 좌고 우면하지 않는 성격의 문 지검장으로선 정권에 충성하면서 수사 방해하려 한 이 지검장의 처신을 그냥 두고 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고요. 검찰 간부 C씨는요. 문 검사장이 일부러 공개적으로 공공수사부장들이 다 참석한 자리에서 검사답지 못하게 처신한 이 지검장을 망신 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검찰 간부 C씨는요. 이 검사장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졌지만 별다른 반박 없이 향후 대검 지휘사항 잘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희영 교수님, 이 문찬석 지검장을 잘은 모르지만 문창석 지검장의 성격을 추측해보자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좀 못 참는 성격. 그렇죠? 근데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아무 자리에서는 함부로 내뱉는 성격은 또 아니라 그래요. 굉장히 강단 있고 상황 파악할 줄 알고 다만 어느 정권에 기대서 이런 것들을 못 참는 성격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마 저에게도 욱해산 얘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자리를 떠난 이후에 없는 자리에서 저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머릿속에 아마 작정을 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건 작심 발언이다. 그리고 한기수가 아래니 근데 나이가 많은 전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게 우리 김 변호사님도 마음에 안 들 때 멱살 잡고 싸웠다는 이야기 검사들이 그렇게 한대잖아요. 김관삼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 때 부장검사랑 멱살 잡고 싸웠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 나올 정도로 검사들은 사실은 위에서 상명하복 이거 지키지 말아라 추장관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자체적으로 옳지 않은 일에는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저는 검찰 조직이었다고 봐요. 물론 안 좋은 면들도 있었겠습니다만 그걸로 전체를 짜잡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또 하나 의문은 이성윤 지검장은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무슨 일 있을 때 법무부 장관에게 쪼르륵 달려가서 이야기하고 이러시는 분이 왜 저 자리에서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최소한 한마디 정도는 했더라면 그래도 이성윤 지검장이 본인 생각대로 어쩜 본인의 소신대로 행동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지지자도 있었을 수도 있는데 정작 자신들의 식구잖아요. 예. 그 많은 검사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리고 앞서서 좀 전에 직설했다라는 그분이 금융범죄수사 특수통이기 때문에 문찬석 지검장이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도 쭉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부터 지금 현재 우산시장 문제까지 오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 분이 저 자리에서 저렇게 뉴스가 될 걸 뻔히 알면서 본인 이름 나갈 거 뻔히 알면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 좀 새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찰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님, 지금 돌직구가 2개가 나오고 있어요. 윤 총장의 돌직구, 두 번째는 문찬석 광주지검장의 돌직구란 말이에요. 이것도 이례적인 장면이죠. 검찰 내부에서. 아주 이례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양석두 선임연구관 대검 거기서 장례식장에서 이제 심재철 검찰국장한테 조국 변호인이냐
이런 주의 불협화음이 한번 있었어요. 상가집에서 그 사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고검으로 인사의 발령이 났고, 이제 문찬석 광주지검장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성윤 지검장보다는 기수는 한 기수 밑에예요. 예. 그렇지만 나이는 한 살 위고,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총장 취임할 때 인사청문회 단장을 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윤 총장하고는 막역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지난번에 일단 법무부 추미애 장관이 취임하면서 상당히 이제 윤석열 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검사들, 특히 간부들을 많이 인사이동을 시켰잖아요. 우리가 이제 좌천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향후에 있어서 이제 검찰이 아마 뭔가 소신 있는 발언도 못하고 결과적으로 검찰은 여느 공무원처럼 그렇게 갈 것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의외로도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저 발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예. 지금 총선 대비 수사 회의 했잖아요. 그래 모두 발언을 이제 총장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회의 자체는 총장이 떠난 다음에 하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면서 발언 기회를 얻는 거예요. 예. 그때 문찬석 지검장이 발언 기회를 얻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좌천 인사에서 이제 검찰을 거의 법무부에서 다 장악을 하지 않았냐 싶었는데, 야, 검사들은 그게 쉽지 않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마 유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 저 얘기 들었을 때 굉장히 당황을 했겠죠. 왜냐면 저건 선거에 관한 수사 회의였는데 왜 묵묵부답을 했을까? 유성윤 지검장은 이제 평소 때도 많이 강조하는 것이 절차적 방어권. 그래서 피의자에게 자기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게 사실은 소신은 맞아요. 근데 본인도 아마 거기서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예. 이게 수사회의가 아니고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논란이 될 거고. 싸움 붙는 거다.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아니면 그날 회의를 망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좀 참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